기업의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ISO 9001이 됐던 IATF 16949가 됐던 인증을 받았는데 사실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바빠서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이렇게 중간 레벨은 강하지 못하고 밑에 신부자들은 바쁘다 그러면은 결국은요. 이렇게 좋은 품질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하더라도 윗사람들이 챙기지 않는 한 아래 친구들은 바빠서 제대로 체계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경향을 우리는 아마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우리 로레벨, 신무 레벨들은 위에 팀장님이나 임원분들이 지시하는 거가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지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밖에서 고객 감사가 온다든지 또는 3자 인증기관에서 심사가 있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실무자들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저런 분들이 오게 되면 어떤 부분들을 지적을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기 일주일 전부터 안 하던 그 활동들을 이제 흔히 그 속된 용어로 가라, 엉터리 하지도 않아 놓고 한 것처럼. 근데 어느 기업이 크던 적던 어느 기업이나 이 바쁘고 이러한 환경은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좋은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으니까 앞으로 시스템대로 하라라는 이런 경영자의 지시가 제대로 먹힐까요?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약간은 품질 경영 체계는 이 체화가 되기 전까지, 완전히 체화가 되기 전까지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부 심사와 같은 이런 모니터링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내부 심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더 짚어볼까 합니다. 많은 기업들 내부 심사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효과적이지 못해요. 거의 좀 속된 표현으로 폼생폼사 활동들을 많이 해요. 자, 지금부터 제가 효과적으로 내부 심사할 수 있는 제가 이 연구한 몇 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부 심사 계획서를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부 심사 계획서는요, 일정 계획서, 몇 날 며칠 날 이렇게 홍길동이가 또 누구가 어느 부서를 담당한다라는 이러한 일정 계획과 지도위원회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대한 배치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계획 중에 하나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 이런 말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품질 경영 활동을 왜 합니까? 우리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우리가 IATF나 ISO 9001 인증을 받고 이런 활동을 왜 합니까? 하나죠. 고객의 품질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심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궁극적으로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고객의 품질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자라는 중요한 KPI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필드 클레임이라든지 고객의 품질 문제라든지 또는 포텐셜한 부분 우리 공정에서 잠재적으로 지금 품질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내부 심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러한 품질 문제 우리 안에 이 다양한 이 포텐셜 잠재적인 품질 문제 발생 가능성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우리는 내부 심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조금 보충 설명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회사에 1번 가장 큰 품질 문제가요 가장 큰 품질 문제가 1번이 지금 설비가 원인이어서 지금 발생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부 심사를 할 때 가장 우리 회사의 지금 1순위 품질 문제가 설비로 인한 품질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번에 우리가 내부심사 계획을 수립할 때, 저 생산기술의 설비 개발 프로세스를 봐야 되고, 보존부서의 설비 관리 프로세스를 봐야 되겠죠. 이럴 때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저 설비 개발 프로세스대로 일을 하는가 좀 보여주실까요? 하고 심사하시지 말고요. 우리 요 제품이, 지금 이 제품이 가장 품질 문제 1순위입니다. 요 1, 2, 3번이라는 파트 넘버 이 제품이 1순위인데 1, 2, 3번 파트 넘버가 2달 전에, 아니 2년 전에 우리가 개발을 했죠. 2년 전에 설비 개발, 공정 개발이 과연 프로세스 되어져 있는지 저는 1, 2, 3번 아이템을 갖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뭐를요? 설비 개발 프로세스. 우리 보존부서에 가가지고 예방보존계획 제대로 수립하십니까? 보존 활동 좀 보여주십시오.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1, 2, 3번이 지금 설비 때문에 나오는 가장 심각한 품질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템인데, 우리 지금 이 1번 제품이 나오는 그쪽 라인에 설비에 대한 보존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여쭤봐야 되죠. 우리 두 번째 품질 문제가요, 부품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외주 업체에서 들어오는 부품. 당연히 저 같으면은 이번에 부품 개발 프로세스는 1, 2, 4번 두 번째 품질 문제가 1, 2, 4번이 부품 때문에 나오는데, 이 부품 개발을 우리가 3년 전에 했다는 겁니다. 3년 전에 부품 개발이 과연 어떻게 됐길래 제대로 품질 확보 계획 수립하고 양산 품질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실제로 개발 과정 중에 많이 녹여져 있었는지,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 그래서 부품 개발 프로세스는 1, 2, 4번 아이템 3년 전에 했던 그 사례를 갖고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우리가 수익검사는 지금 1, 2, 4번의 이 품목이 가장 1순위니까 이 1, 2, 4번은 반드시 수익검사를 어떻게 더 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품질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검사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SPC는 CPK 분석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공정의 변동 상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정리해보면은 1번, 내부 심사 계획은 단순하게 일정 계획이 아니다. 이런 심사위원회 배치 계획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각 프로세스별로 우리가 어떤 아이템들을 주로 갖고 심사할 것인지 타겟을 갖고 해야 됩니다. 타겟. 그래서 이러한 타겟 아이템을 먼저 파악을 하는데, 우리는 필드 프레임이라든지 고객 품질 문제, 그 다음에 사내 공정 문제, 가동 CPK 불안정 문제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 자료들을 먼저 분석을 해서 이러한 내부 심사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